포항 북구에서 어제 두 번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날인 오늘 추가 지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네, 어제 정오너머 발생한 규모 2.5의 여진에 이어 포항 북구에선 어젯밤 10시 15분쯤 또다시 2.0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 두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난 15일 강진 이후 집계된 여진은 총 63회로 늘었는데요. 수능 날인 오늘 아침까지는 다행히 추가 지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도 늘어나 어제 오후 5시 기준 1,200여 명에서 오후 11시 총 1,3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 공장 등 민간시설 피해가 늘어 현재까지 14,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작업은 전체 피해 시설 14,600여 곳 중 13,600여 곳이 완료돼 93%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진으로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치러지는데요. 시험 전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8년도 수능이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일이 미뤄지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덜어내고 더욱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중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해질 경우 감독관에게 이를 알리면 진정 조치와 함께 보건실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추가 여진이 발생했을 경우인데 수험생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감독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어지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및 신분증을 가지고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챙기되 올해부턴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이 역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로 지각이 걱정될 경우 112나 119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능 시험 날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려면 체온 관리를 잘해서 감기나 배탈 같은 돌발 변수를 막아야 합니다. 또 시험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대학교 입학 자격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가뜩이나 부담이 큰데 지진 탓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수험생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더 커졌습니다. 몸 컨디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세팅을 했는데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는 건 있죠. 마음을 잘 추슬러 시험 당일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때 갑작스런 건강 변수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까지 이어지는 추위 탓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꺼운 옷보단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가서 시험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험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도 적응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제 루틴을 지킨다는 게 결국은 자기한테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 능력이 잘 발휘가 되니까 수능장도 좀 일찍 가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죠. 또 몸이 예민하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음식은 평소대로 먹고 평소 안 먹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갑자기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포항에는 수험생들이 예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비상버스가 배치되고 혼잡을 막기 위해 공무원 출근 시간도 오전 11시 이후로 늦춰집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수험생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 관공서와 일부 기업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증권시장과 은행도 오전 10시부터 시작이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전국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여진 우려가 있는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은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입실 전 상당 규모의 여진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예비 시험장으로 한꺼번에 이동할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이때는 이동 시간을 반영해 시험 시작 시간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도 미뤄질 수 있어 포항 일대는 오후 3시 25분부터 35분간 추가로 비행이 금지됩니다. 시험 중에 여진이 나면
기상청은 각 시험장 책임자와 관리본부에 예상 진도에 따른 3단계 알람을 보냅니다.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면 시험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단계입니다. 모두가 느낄 정도라면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감독관은 책상 아래로 수험생들을 일단 대피시킵니다. 기상청이 나단계를 통보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대피 시간을 반영해 시험은 재개됩니다.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라면 감독관은 수험생들을 교실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시험은 무효 처리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과 서울, 세종을 단일 채널로 연결하는 한라인 통신망을 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포항 각 시험장에는 소방관과 경찰, 건축구조기술자 외에 의사와 구조대원 등 안전요원이 13명씩 배치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어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이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도발 부재 상황을 지속시키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북한군 귀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이 중 한 명이 분계선을 넘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고 합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검은색 차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북쪽 72시간 다리를 건너 군사분계선을 향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차량은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차에서 내린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립니다. 곧바로 등장한 북한군 추격조.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달리는 귀순자를 향해 일제히 조준 사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사 한 명은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장 중간인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황급히 되돌아옵니다. 영상을 공개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고 병사 한 명은 잠시나마 분계선을 넘었다며 이는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UNC personnel at the JSA notified KPA of these violations today through our normal communication channels in Panmunjom and requested a meeting to discuss our investigation and measures to prevent future such violations.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우리 군 JSA 경비대대 귀순자 구조 상황과 관련해선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은 지난 13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CCTV와 열상 감시 장비 영상,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